24일 랩 세미나를 진행을 맡은 ISL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박영진입니다. 오늘 페이퍼 리뷰를 준비했는데 페이퍼 리뷰 그 자체보다는 좀 이 논문에서 좀 시사할 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논문 제목은 Safe Multitask Failure Detection for VLA Models라는 제목이고 작년 유립스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소개드릴 목차는 다음이랑 같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좀 키 인사이트를 좀 공유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험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그 후속 연구로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랑 엮어서 디스커션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 현재 소타 VLA들도 이제 여러 태스크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80%를 넘는 성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좀 챌린징한 점으로 요즘 꼽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처럼 이제 그 학습하는 로케이션 수를 늘려도 이제 스케일링 법칙이 좀 적용이 돼도 그래도 80%를 넘는 게 여전히 챌린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률도 좀 낮고 또 그 폴리스가 페일리어 하는 경우도 이제 그 양상도 되게 다양해서 이런 부분이 현재 좀 보틀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틀넥 중에 이런 식으로 좀 페일리어를 하는 상황에서 이 페일리어를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기존에는 조금 빈약했어서 저자들은 이 부분을 태클링하는데요. 이 연구의 핵심을 좀 이미지 하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별로 이제 롤아웃을 수행하고 각 롤아웃에서 데이터셋을 수집해서 각 태스크에 맞게 페일리어 디텍터를 학습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이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신태스크 그러니까 태스크들 중에서 일부의 롤아웃으로만 페일리어 디텍터를 학습시켜도 이제 원신 태스크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페일리어 디텍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이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VLA에서의 이제 중간 인터널 피처들을 좀 TSNE로 좀 2D 프로젝션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그림인데요. 어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점은 이제 성공한 롤아웃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파란색 점들로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 페일리어한 롤아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롤아웃이 실패한 경우 그 인터널 피처가 특정 영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일러브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실패한 롤아웃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에서 좀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번째 타임 스텝까지는 성공을 했다가 네 번째 타임 스텝부터 이 모카폿을 떨어뜨리는 그런 페일리어 케이스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처럼 성공을 하고 있는 롤아웃에 대해서는 좀 노미널한 스페이스에 분포해 있지만 페일리어 케이스로 돌입하는 순간 이 내부 피처가 바로 이제 페일리어 존으로 바로 시프트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이제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태스크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스크 불문하고
이렇게 똑같은 공간상의 분포를 확인해 봤을 때 실패한 롤아웃에 대해서는 그 태스크에 관련 없이 전부 다 일정한 페일리어 존을 형성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일리어 롤아웃에 대해서 이런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특정 영역으로 군집하는 그런 경향성을 발견을 해서 좀 논리니어한 바운더리만 어느 정도 정해줄 수 있으면은 이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한 디텍션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법론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저자들이 만든 이 failure detector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한 VLA를 그린 그림인데요. observation이랑 instruction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제 액션이 아웃풋으로 나오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그 내부 피처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추출한 피처를 이제 두 가지의 백본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MLP, 그 다음에 두 번째가 LSTM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에서 추출한 인베딩을 각 타임 스텝별로 이제 MLP를 통과시켜서 그 실패 점수 S를 추론하도록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스 펑션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보통 이제 false detection을 하는 태스크에서 많이 쓰는 로스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Y가 이 롤아웃이 성공 여부에 대한 바이너리 값입니다. 그래서 이 롤아웃이 성공했으면 Y는 1이라서 S는 0이 되도록 학습을 하고 Y가 실패하면 S가 1이 되도록 학습하고 Y가 성공하면 S가 0이 되도록 로스가 설계되어 있고 LST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들 잘 알고 계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이렇게 각각 MLP에 대해서 LSTM에 대해서 백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그 실패 점수를 가지고 이제 스레스홀딩을 해서 스레스홀드보다 그 실패 점수가 높으면은 해당 롤아웃이 실패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수식은 좀 간단한 편입니다.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이 스레스홀드의 영역을 사전에 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트레인셋에서 사용했던 성공 롤아웃에 대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여기 있는 뮤 t가 그 타임 스텝 t에서 평균 점수를 뜻하고 ht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 값이랑 그리고 좀 표준 편차가 포함되어 있는 텀이라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이 밴드위드의 영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색 실선이 이제 실패 점수인데 타임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실패 점수가 이 트레스홀드를 통과하는 지점을 이제 failure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failure 디텍터를 세 가지 백본에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 VLA, 그 다음에 파이제로 패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백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벤치마크는 리베로랑 심플러 엠브 벤치마크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구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습시킨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태스크를 언신 태스크로 정의를 해서 언신 태스크에 대한 failure detection 성능을 측정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테이블인데요. 맨 밑이 이제 safe LSTM MLP에 대한 성능이 적혀져 있고 이제 위에 베이스라인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건 토큰 uncertainty는 이제 토큰의 확률 값이랑 또 그 엔트로피 값을 기준으로 실패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보통 LLM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론이고 인베딩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인베딩 했을 때 그
거리나 그 디스트리뷰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failure detecting하는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리고 샘플 컨시스턴시랑 액션 컨시스턴시는 어, 매 타임스텝마다 그 액션들을 그 여러 개를 샘플링해서 그 각각의 샘플마다의 컨시스턴시를 측정을 해서 비교한 그 failure를 판단하는 방법론인데, 여기 회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샘플링을 매 타임스텝마다 10개씩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커서 이제 실제 리얼월드 로봇의 디플로이하기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 개의 샘플링을 해서 측정했을 때 그 점수가 더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에피션시 측면에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가 전반적으로 failure detection 성능이 훨씬 더 좋고, 좀 특징적으로 LSTM은 씬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고, MLP는 언씬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얼월드에 적용했을 때 결과인데, 특징적으로 MLP가 성능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좀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인데, 실제로 이렇게 로봇이 실패하는 상황에서는 이 failure 스코어가 스레스홀드 값 이상으로 넘어가서 쭉 이렇게 failure라고 잘 디텍팅을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에는 failure 스코어가 threshold를 넘지 않기 때문에 노미널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에가 이제 리베로 벤치마크고, 밑에 이제 심플러 엠브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잘 디텍팅이 된다는 걸 정성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좀 짚어볼 만했던 점이 그 VL의 인터널 피처만으로 이제 라벨 없이 특정 영역으로 failure 그 피처가 좀 군집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디텍팅만 했었는데 좀 후속 연구로 리커버리 폴리스까지 통합을 하는 그런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피겨는 그냥 제가 한번 나이브하게 생각해 봤던 경우인데, 디텍팅 과정은 세이프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디텍터 자체의 그레디언트를 가이던스로 활용을 해서 폴리시를 좀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좀 언급하는 게 그 파이널 레이어에서 추출한 피처들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계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걸 좀 멀티 레이어로 본다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한 페일리어 존을 좀 더 그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